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11월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가 안정화됐다고는 합니다만 글쎄요, 이게 믿을 만한 지표인가에 대한 의심을 시장은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요, 일단은 안정세가 보였다는 것, 그리고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도 AI에 대한 의심은 약간은 사그러드는 듯한 국면에서 M7 기업들이 다시 한번 하단을 지지하면서 올라주는 흐름이 포착됐다는 것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 반등에는 나서고 있습니다만 사실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걸리는 것이 하나가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1시간 뒤에 열릴 일본의 BOJ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약간은 숨죽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후 3시쯤에 또 우에다 총리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인 점을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오후장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환율은 약간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출발했다는 점은 오늘 긍정적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번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챙겨가야 할지 더 많은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장중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방송 끝나고 난 뒤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시면 우리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정보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아 캐스터입니다. 네, 캐스터 김세아입니다. 미국의 CPI 지수가 다행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금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 더불어서 미증시가 강하게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 국내 증시도 훈풍이 불어온 모습입니다. 다행히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행정명령 소식 덕분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4,050선에서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4,010선에서 상승하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도 미증시와 함께 커플링 현상 보이면서 913포인트에서 상승세 1% 넘는 상승세 강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강하게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팔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이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을 또 주도하고 있는 또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우리 특징주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들은 모두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서 알지노믹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11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 어제도 참 많이 살펴보셨을 종목일 텐데요. 어제 신규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코스닥 상장 이틀 연속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열광한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곳은 바로 핵심이 RNA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유전자를 찾아서 치료제로 바꿔버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항암제나 이제 난치성 질환처럼 고치기 힘든 병을 이 기술로 잡겠다는 겁니다. 또 특히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확실한 한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도 하기 전인 지난 5월에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와 무려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세계 무대에서 이 기술이 진짜다라는 증명을 받은 셈인데요. 현재 간암과 뇌종양 치료제는 물론이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하는 질병이죠.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반도체주가 숨을 고르면 바이오주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흐름을 이어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확실한 기술과 계약 성과를 보여준 알지노믹스가 또 시장의 주인공으로 이제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신입생의 질주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현재 18,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트럼프 행정명령 소식까지 더해진 덕분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트럼프가 2028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2030년에는 달기지 건설을 명문화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덕분에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2억 7,8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때문에 IPO가 성공한다면 수천억 원 규모의 차익을 볼 거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한다면 약 1조 5만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 호재를 필두로 우주항공주 전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스피어, 센서뷰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미국 법인 통해서 직접 스페이스X에 투자한 창투사죠. 아주아이비 투자도 이제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기관의 6일 연속 순매수 행진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이브 쪽은 전원 군복무를 마친 BTS가 내년 초에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죠. 월드 투어가 다시 시작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BTS의 본격적인 활동 그리고 이어진 굿즈 판매량까지도 기대감이 얹어지면서 하이브의 실적 개선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한 내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K-팝이 소비 촉진 컨텐츠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엔터주가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사실 엔터주는 관세 무풍 업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3,000원 지금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향후에도 금리와 또 AI에 대한 이슈, 또 비호재 이슈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는데요. 무엇보다 호재와 악재를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될지 참 고민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세아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12월 19일인데요. 오스틴 전문가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뉴욕 시장이 좋았어서 우리도 네.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BOJ에 대한 어쨌든 네. 이것을 확인은 하고 가야겠다라는 시각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는 어쨌든 어제 미국 증시에 걱정이 좀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네.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마이크론이 보통 실적이 잘 나오고 그 시간 외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보통 개장 후에 다시 급락을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제는 10% 정도 상승을 해줬었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미국 시장이 이 오라클발 악재를 확실히 조금 해소해주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어제 나왔던 이 11월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조금 데이터에 대한 약간 노이즈가 있어요. 이제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뭐 음식료나 의류 그리고 에너지와 주거비를 제외하고 이제 10월 수치들이 좀 셧다운 여파로 아예 제공되지 않았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10월의 주거비도 이제 제로로 가정을 해놓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좀 관련돼서 데이터에 대한 확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1월에 또 발표될 예정인 이 12월 CPI에 대한 좀 확실한 확인을 할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CPI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시장, 우리 국내 증시 시장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최근 계속해서 팔고 있죠. 네. 왜 팔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환율도 부담이고요. 네. 딱히 호재도 없는 것 같고 AI에 대한 뭐 반도체에 대한 우려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시장 네. 자체를 산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인들이 휴가를 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로 갔어요? 네. 어디 연말 휴가를 갔다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이제 연말 미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은 또 연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12월 이제 말일이 다가오는 시점인 만큼 이제 아시아 펀드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외국인들도. 네. 그리고 이제 북클로징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최근 또 바이오텍 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수급이 확실히 좀 빠지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좀 되돌아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지금은 외국인들이 휴가를 갔다. 좀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오늘 12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일본 BOJ 금리 결정에 대한 좀 관망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BOJ에 이어서 이제 연말까지는 너무 증시의 등락에 일희일비 하지는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연말은 좀 그냥 쭉 지나가면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냥 내년을 좀 준비하는 네. 그런 방법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시장 단기간의 충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11월 1개월 만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충격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나 나스닥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나스닥 선물이 지금 1.38%가량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 걱정보다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우에다 총리가 이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올릴 맞습니다. 거야 네네. 이야기를 했고 그때 네. 충격을 한 차례 받았던 것에서 그칠 것인가. 네. 혹은 뭐 이 이야기를 따라서 우에다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네. 같은데 네. 네. 이 충격을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서 좀 큰 그림을 더 그려가면 좋을지 시나리오 네.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과거 자료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작년 8월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8월 5일이죠.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캔들 차트를 보시면은 저가가 국내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11% 하락을 했고 종가가 8% 정도로 마감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좀 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그 관련된 위원들이 이미 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사전적으로 먼저 이제 좀 글로벌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 미국 시장이나 이 비트코인 시장 같은 코인 시장 쪽에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다음 이제 금리 인상 다음으로 이제 우에다 총리가 발언을 할 이제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결정에 대한 기조겠죠. 네. 방향성. 그렇죠. 방향성에 대해서 네. 이제 어쨌든 좀 완화적인 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좀 얘기를 해준다면 시장도 좀 안도감을 되찾고 이제 오후부터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빠르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세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정오 이제 한 3시쯤에 연설이 예정이 되어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3시를 기점으로 어쨌든 변동성이 꽤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오후장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그런 다음에 오후 3시께야 나올 이 우에다 총리의 발언에 따라서 매파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것이냐, 혹은 우리가 일단은 금리를 올렸지만 그래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향방을 좀 가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오후장에는 이것을 보면서 좀 예의주시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상방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에 대한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조금 더 들어가서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조금 더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화상 연결해 주셨을 때 제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아시냐고 여쭸어요. 그래서 조방원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조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방산 뭐 완전 선별적인 흐름입니다만 방산 쪽도 우주랑 어쨌든 연동이 돼서 괜찮고요. 그런데 조선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행정부가요. 주한 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말도 어려워요. 네. 국방수권법의 공식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조선사를 우대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 쪽이 괜찮거든요. 뭐 작은 종목들 그리고 여타 뭐 기자재 쪽도 오늘 갑자기 네. 괜찮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우선 조선 쪽부터 좀 선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듯이 조선 쪽 먼저 봐보면 일단 수급이 조금 1차적으로 수급이 이제 조선 섹터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제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관련된 조금 노이즈가 발생한 거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쨌든 이 조선 분야에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이 한국과 일본 기업들에게 이 미국 내 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된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이제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군함 건조나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후에 나오는 또 후속 기사들도 또 우리가 챙겨봐야겠지만 일단 오늘까지 나온 기사나 오늘의 이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붙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좋은 수주 계약 소식이 나왔었죠. LNG 운반선 이제 7척을 수주했다는 소식. 이제 사실 조선주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금 뭐 수주 소식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만 나오면 되는 부분인데 그 모멘텀이 아직 안 나와서 주가가 계속해서 약간 상승과 하락을 조금 반복을 하면서 약간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는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차트가 확실히 120일 이동평균선이나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대부분 지지를 하고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조선 섹터를 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라인에서 일단 버텨주다가 이제 관련된 모멘텀들, 이 마스카 프로젝트나 이제 군함 관련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되돌아 나오는 이제 내년 초부터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좀 돌아 나오고 있을 때 오늘은 따라붙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사실. 아직 그 어제 특히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조선 섹터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을 조금 이탈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좀 지켜보시고 이제 다음 주까지 또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수급 상황을 보시고 이제 신규로 분할 매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조선 섹터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외교부 장관이 추진을 하고 추진안 뭐 그리고 원자력 협력 등과 이 대미 관계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이룰 것이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이쪽 섹터가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 아직은 진입하기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시죠. 조선 쪽은. 그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돼요? 내년쯤? 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해줄 때 그때 이제 따라 붙어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가격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이제 일단은 현대중공업부터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확실히 조금 이제 급등락을 하면서 파도를 치면서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미 내려왔어요. 근데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완벽하게 딛고
이제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확실히 지지를 받고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60일선과 단기 이동 평균선까지 확실히 돌파를 해줄 때 그때 진입을 해도 이제 위에 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조선 섹터는 사실 지금은 조금 무겁기 때문에 확실하게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호재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때 따라붙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미 관계에서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그러니까 조선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고 가자라는 입장 조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오랜만에 조선 쪽이 올라와서 우리가 보유하고 계셨다면 오늘 약간은 안도하고 계실 것 같고 네. 신규 진입에 대한 고민도 약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주 잔고에 대한 그런 것들 기대감이 있고 네. 내년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바라보자. 네. 우선 조선 쪽은 그렇고요. 네. 방산 쪽은 어떨까요? 사실 우주항공 모멘텀이 시장에서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네. 트럼프가 막 거기 우주선에 타서 막 우주로 가는 막 짤 같은 것들이 밈 같은 것들이 막 돌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왔죠.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야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테마가 아니라 이제 산업으로 확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초기 단계이니까 우리가 투자하기 참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네.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방산과 붙여서 한다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방산 섹터는 일단은 대형주들이 이미 지금 경고 딱지를 붙어버린 상황이라서 이게 좀 맞아요. 그렇죠. 네, 좀 그래요. 이게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오늘 3% 내외로 조금 아웃퍼폼을 잘 해주고는 있어요. 일단 방산 섹터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도 두 종목 모두 우주항공 테마로도 엮여 있는 밀접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같이 조금 수급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지금 유럽 쪽에 이제 재래식 방산 무기들을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 쪽은 지금 이제 확실히 우주항공 그리고 미사일 관련돼서 미국 그 국방 기조를 그쪽으로 확실히 좀 노선을 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관련된 우주항공의 이제 행정 명령까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내년에 확실히 우주항공 테마가 조금 수급을 받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네. 내년에는 우주항공 테마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 지켜보자. 그러면서 어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을 쭉쭉 다뤄왔었는데 이제 오늘 또 확실하게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이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면서 확실히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어제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 관련주를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은 어제 바로 이제 우리 공복방에 계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진 못했어요. 네, 이제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이 5만 원 라인 부근이 조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 부근을 확실히 돌파해줬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서 5만 원 라인을 돌파해준 것을 봤을 때 이제 충분히 진입해도 되는 자리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텔리안테크를 제외하고는 또 오늘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나라스페이스라던가 제노코도 오늘 상승세가 좋죠. 확실히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120일 이동평균선은 오늘 돌파해줬어요. 윗꼬리를 좀 18,000원 라인까지 올렸다가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 상황도 좋아서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 캔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 라인으로 확실히 잡혀주는지 이 라인을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분할 매수로 진입하셔도 내년 초반까지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우주항공 테마도 물론 지금부터 테마가 지금 막 형성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좀 숫자가 증명이 돼야 될 거예요. 네, 확실히 이 수주 계약이나 뭐 관련된 협업 소식들, 뭐 MOU 체결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테마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섹터에서 좀 우리가 대형주로 위치해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또는 뭐 항공우주가 있겠죠. 항공우주 차트를 한번 보면은.
차트 상황이 좀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상향을 잘 보여주고도 있고 지금 차트도 60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딛고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또 민간 우주 관련된 발사도 또 예정이 되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또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우리가 좀 우주항공 테마 그리고 방산 섹터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예. 지금 우주항공만 붙은 쪽들도 선별적으로 가고 있고 앞서 네. 말씀해주신 그 방산 쪽에 우주를 조금 더한 듯한 큰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약간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작은 종목들이 먼저 막 튀어 올라가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큰 종목들도 이제는 기회가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도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향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조금 시총이 작은 가벼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또는 아웃퍼폼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중소형주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사실 좀 안정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 개인적인 이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이제 대형주를 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아래에서 되돌아 나오고 있는 이 추세를 타서 올라가는 그런 매매를 조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대형주 위주로 먼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밑에 단에 물론 중소형주들 물론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면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거는 사실 근데 난이도가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을 하루 종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대부분 뭐 직장인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항공 쪽에도 관심이 지대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전략들 주셨으니까요. 아래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오스틴 전문가님의 이런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니까요.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산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원전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코 원전 사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뭐 증권가들의 원전에 대한 호평이 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네. 원전주를 주목해야 한다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이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화력 정도는 아닌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원전 섹터는 늘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조선과 원전을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약간 미국 쪽에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두 분들 봤을 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어쨌든 제가 조선 섹터를 다뤄드렸을 때 내년 초부터 이제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전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원전 쪽으로 지금 내용이 미국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조선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된 이제 어쨌든 지금 미국 쪽도 에너지에 대한 그 전력 부족이나 이 에너지 SMR 건설에 대해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들을 봤을 때 원전 쪽에서도 아웃퍼폼을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경고 딱지를 먹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을 대형주들을 지금 사실 좀 앞으로 좀 기대감이 큰데 이런 것들이 조금 가로막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안에 또 연내에 이 투자 경고 관련된 이제 법안들을 좀 처리를 빠르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물론 원전 섹터에서는 보실 종목은 항상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딱 두 종목 정도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줬을 때 따라붙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안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BHI는 최근 급등락이 좀 심해요. 네, 수급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만큼 또 하락폭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보시면 약간 조금 어지러워요, 살짝. 네. 기관도 뭐 4거래일 사고 또 4거래일 팔고 또 이제 다시 사고 있고 외국인도 하루 사고 이틀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수급 상황이 약간 단타의 느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이 바닥에서 확실히 바닥을 확실히 잡고 그때부터 진입을 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 캔들이 자주 출회하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원전 섹터에서는 딱 두 종목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BHI랑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두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좀 찾고 계신다면 대형주를 위주로 볼만한 시장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우주항공 쪽에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트럼프가 2028년에 달 유인 착륙 추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조치인데요. 나사 15대 국장으로 테슬라 CEO죠. 여기 네. 일론 머스크의 부자 친구예요. 엄청난 부자 친구인 제러드 아이작먼을 취임시켰어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게, 그래서 제러드 아이작먼을 그때 배제를 했었는데 여기에 다시 앉힌 것은 둘이 사이도 괜찮아졌다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어쨌든 이 행정명령을 했고 중국과의 그런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우주항공에 돈을 많이 쓸 거야라는 이야기를 공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뭐 테마가 아니라 이제 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점점 산업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제 유럽이나 이제 다른 중동 국가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네. 지금은 완전 중국 쪽에 포커싱을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AI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뭐 원자재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로봇과 이제 우주항공 이쪽으로 지금 확실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행정명령 그리고 관련된 투자를 통해서 이쪽으로 확실히 정책 드라이버를 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내년 초까지 이제 앞으로 내년에 유망한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고 공부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을 기점으로 이렇게 우주항공 테마 관련주들을 좀 공부해 보시고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이제 조금 많이 추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뭐 HVM 오늘은 조금 차트 흐름이 보시면은 약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확실히 상승을 최근에 많이 해서 지금 따라붙기는 힘들어요. 네, 힘들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기관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뭐 스피어 종목도 있을 것이죠. 스피어는 오늘 차트가 꽤 괜찮아요. 스피어는 그래도 지금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 라인이 이 13,000원 라인 부분이 좀 지지 라인으로 잡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음 주까지 조금 횡보를 하게 되면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을 해봐도 내년 뭐 초반까지 이제 좀 스윙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단에는 이제 캔코아도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근데 조금 이제 윗꼬리가 좀 심하게 나오는 종목이라서 네. 일단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안정적인 종목들 뭐 많이 있죠. LIG 넥스원도 있을 것이고, 하나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어쨌든 우주항공 관련 그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LIG 넥스원은 이제 막 되돌아 나오고 있는 차트라서 최소한 60일 이동평균선 한 44만 원 라인 부근까지 확실히 되돌아 나올 때 그때 진입을 하면은 돌파 매매를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최소 120일 이동평균선 라인까지는 좀 룸이 있어서 거기 라인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우주항공 테마는 어제도 한번 다뤄드려서 이렇게 차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래 하단에 이제 나가고 있는 QR코드 또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내년에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우주항공 테마, 그러니까 이제 테마라는 말보다 우주항공 섹터라는 말이 어울릴 법한 이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많은 종목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시세를 많이 낸 종목들은 약간은 쉬고 다시 주목을 받는 오늘 앞서도 이야기했던 뭐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종목 이틀 연속 상한가 가면서 우리 캐스터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들이 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옆쪽에 QR코드 통해서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 봐요. 1년 5개월 만에 외교 차관 전략 대화가 열립니다. 2026년에 1월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드 배치 이후에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사실 엔터 쪽이 어쨌든 내년에 상반기에 많은 그룹들이 다시 데뷔를 하고 다시 나올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듯한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확신도 아니고 네. 그럴 것이다. 그리고 사람 기대감이죠. 일이라는 게 예,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은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한령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또다시 눌림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엔터 섹터는 과거에 이력이 있죠. 최근에 10월 말에 그 에이펙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한령에 대한 좀 해제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때.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빠졌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이력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뭐 하이브 또는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이 음악 관련된 이 종목 등 군들까지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지만 아웃퍼폼이 그렇게 크진 않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아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쨌든 그랬던 이력도 있고 이게 확실히 오피셜하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어쨌든 이제 어제 이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중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긍정적인 소식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엔터 쪽으로 지금 관련된 리포트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제 내년에 대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고 또 내년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뭐 공연이나 또 음반 이런 것 앨범까지 이제 계획들을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불어오면서 엔터 섹터로도 이제 조금씩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최근 뭐 하이브도 있었지만은 SM이 조금 돌아 나오고는 있어요 차트가. SM이 최근 돌아 나오면서 이제 60의 이동평균선을 막 돌파를 해줬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따라붙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도 SM은 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실히 붙어 있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나 JYP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되돌아나오고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탑픽은 하이브 종목입니다. 네, 하이브가 그래도 가장 큰 모멘텀이죠. 네,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이제 모두 군대를 이제 제대한 이제 BTS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4분기까지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차트도 좀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수급 상황도 꽤 좋습니다. 이제 MACD 지표에서도 최근에 상승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엔터 섹터는 조금 하이브 위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아웃퍼폼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조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월 말에 우리가 겪었었던 이 기대감이 조금 재료가 소멸되는 그런 이슈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슈를 조금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도 사실 이 엔터 섹터는 워낙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전하게 진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입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 가셔도 괜찮은 지금 자리에 위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엔터 관련주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이브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상황에서 오후장에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할지 히든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시장 상황이 어쨌든 BOJ를 앞두고 약간은 긴장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거래해 볼까라는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 오늘 강세를 선별적으로 지금 이 시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A 친구들, R 친구들 약간 이렇게 남기는 것 같아요.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A 친구들. 그렇죠. 오늘 슈팅이 나온 알테오젠 그리고 앞서 우리 캐스님이 정리해 주신 알지노믹스 이런 그렇죠. A와 R 과연 이 사이에서 누가 더 우리에게 웃음꽃을 안겨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만들어낸 거긴 해요. 라임이 좋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래서 AR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이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확실히 제가 앞전에 그 시황 설명하면서 좀 지난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되돌아 나오고 있는 차트 섹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 중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HLB 등 에임드바이오도 오늘 살짝 약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에임드바이오 먼저 제가 살펴볼게요. 최근 상장하는 종목으로서 에임드바이오가 굉장히 요즘 주가 흐름이 좋죠. 네. 이 에임드바이오가 어쨌든 ADC 관련주인데 ADC 쪽에 ADC 이중항체 관련주 중에 대장주는 이제 리가켄바이오예요. 근데 리가켄바이오가 시가총액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지금 6조 정도 되는데 지금 한 6조 정도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에임드바이오가 지금 벌써 4조 6천억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시가총액 관련돼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빗대어서 보면은 이제는 조금 이 7만 2천 원, 7만 원 라인이 좀 고점 라인이지 않을까? 고점. 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 붙으실 분들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진입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알테오젠이 있죠 또. 알테오젠은 확실히 주가가 이제 되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제 되돌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45만 원 라인까지는 올라왔지만 이제 안전하게 보시려면 그래도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좀 회복을 해줘야 돼요. 회복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관련된 뭐 임상 관련 데이터들이나 뭐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빠르게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지금 라인에서 따라붙어도 지금 일단 차트가 되돌아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확실히 조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제
저는 항상 안전하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돌파할 때 그때부터 진입을 하셔도 윗단까지 최소 55만 원 라인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봤을 때 안전하게 봤을 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한 46만 5천 원 부근을 돌파하면은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기술적 분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A와 R 친구들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게 최선호주는 아니실 것 같아요. 뭔가 네. 말씀하실 때 텐션이 막 그렇게까지 막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오늘 히든이 혹시 이쪽이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자제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바이오 쪽에서. 신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11월 중말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자체 LNA 이제 간섭 플랫폼 기반의 이제 비대용타와 황반 변성 그리고 비만과 탈모 치료제 등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 이후에 추가 협업 모멘텀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이 이 비만과 메쉬 치료제 그리고 이제 탈모 치료제의 이제 임상 결과가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이 연말 연초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유럽 기업 쪽으로 이미 조 단위의 수출을 기술 수출을 이미 경험해 본 이력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도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황반 변성 이 치료 신약을 미국에서 이제 일상 임상을 완료하고 이제 앞으로 2상과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황반 변성에 대한 이 추가적인 기술 수출 관련된 기대감도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이제 프랑스 기업인 이제 로레알과 최근에 siRNA 이 기반의 이제 피부 모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번 달에만 이제 2번이나 마일스톤을 이제 수령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은 약 작년 연결 매출로 약 10%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도 이 로레알과 긍정적인 협업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연구 개발과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까지 우리가 글로벌적인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이 기업은 좀 담아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실적을 보시면 다들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 기업이 다 대부분 빨갛죠. 네, 실적은 좀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급 상황이에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기관이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을 볼 때 요즘 연기금의 수급을 많이 보는데 확실히 연기금이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은 이 앞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많이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보고 차트 흐름 보시면은 제가 오전 방송 나오기 전에 이 차트를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사실 지금 더 올랐어요. 이 바이오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미 신고가 영역에 조금 다다른 시점에서 한번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제가 안전한 타점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차트의 흐름 자체는 이 수급 상황과 이 우상향 흐름을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진입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된 정보들과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공략 타점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사실 금리에 대한 경로도 그렇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너무나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일정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단에 QR코드 있는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종목명과 함께 매수 전략까지 챙겨드리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후장도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